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주 신궁이 한국에서 배송되어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루마니아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지난 24일 이번 주 한국의 첫 번째 신궁 대공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에서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부대로 무려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대규모 전술작전급 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궁은 제2보병사단 게티카 예하 구조물 내에서 크라이오바 군에 의해 점검 및 인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루마니아 지상군은 지금부터 영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 53운을 주문했는데 이번 대 단 1기가 도착해 루마니아군에 배치되자 신궁을 가지고 간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설명을 받는 루마니아군의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궁은 유럽에서 루마니아가 최초로 도입한 한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이기도 하지만 루마니아가 계약한 한국산 무기가 최초로 도입해 실전 배치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서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 다수를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KA-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도 놀라웠는데 스팅어 한 발에 500억 러시아 전투기 SU-34가 격파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4억짜리 미사일 한 방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무참히 폭파되어 최고의 가성비 무기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궁은 게임 체인저라는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에 활산 가볍고 명중률도 더 높았습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등의 명중률이 60% 안팎에 불과하지만 신궁은 90%대이며 프랑스 미스트랄의 명중률이 신궁과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5에서 6kg 무거워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산 미스트랄이 대당 2억 3천만 원인데 가격 경쟁력에서도 신궁이 뛰어납니다. 지난 1월 유로피언 디펜스 채널에서는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54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의심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보도를 본 한 유럽 네티즌은 가격이 저렴한 경량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세계의 군사력에 대한 비용이 점점 더 큰 관심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신궁 1기가 빠르게 도착하자 지금 유럽에서는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칼만 남아있는 구매 입찰에서 해당 제안이 요청된 조항과 호환되지 않아 지난해 여름 취소하고 신궁 구매 계약은 입찰이 아닌 직접 G2G 정부 대 정부 낙찰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운을 구입하고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움직임에 유럽 각국과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프랑스산 미스트랄 썸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벨기에,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그리고 루마니아 5개국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 EDIRPA 공동조달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5개국이 참가를 발표했지만 루마니아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 구매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빠른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여기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유리한 가격에 더 빠른 배송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왜 최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활이란 뜻을 지닌 신궁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은 신무기입니다.
또한 신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스팅어보다 늦게 등장한 무기로 새로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습니다. 비례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보했습니다. 2.5kg의 텅스텐 파편 탄두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근접신관이 작동하여 720개의 파편을 만들어내며 이는 스팅어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군사 채널은 체코 매체의 말을 전하면서 미국이 신궁을 사서 체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궁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최초의 한국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살상무기는 주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이 전쟁하면 군사원조를 한다는 조약을 맺자 한국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신궁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서북도서에 총 290발의 해상 사격을 했는데 천무의 사격은 정말 놀라 있습니다. 7개의 차량에서 총 28발을 발사했는데 6발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곳을 타격했습니다. 거의 명중률 100%다라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K9 자주포가 늠름한 위용을 자랑하며 사격을 보여주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만약 천무와 K9 자주포 등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천무 제공을 결정할 경우 다른 어떤 무기보다 손쉽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국 폴란드에 천무가 수출되고 있고 이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우리가 허락하면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실사격의 더 큰 목적은 한국 무기의 위력과 성능을 보여주며 지금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세일즈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천무가 유럽 최초로 실물 접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등의 나라가 천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번 실사격을 통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나토가 유럽 중부와 동부 동맹을 보호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방공 역량이 필요한 수준의 5% 미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유독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없는 탓에 미국을 포함해 비유럽권 국가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는 단연 미국 하이마스입니다. 천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세계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에 비해 60%가 저렴하면서 타격 능력은 2배나 됩니다. 여기 사용하는 유도로켓 239mm의 가격도 5천만 원 안팎이어서 미국제 1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에 앞으로 천무도 K9처럼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제 무기의 수출을 견제하는 국가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산 무기들을 베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과 같은 베끼리가 아니라 이를 응용해 더 좋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천무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이 원조 국가로 1451년 전후 세종의 아들인 문종에 의해 개발된 신기전에 발사대인 화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꼽히고 있는데 문종 당시 제작된 화차는 한꺼번에 100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또다시 개조돼 400발 이상의 신기적을 발사할 수 있는 화차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573년 전에 다연장 로켓포를 만들었습니다.